그래서 신경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평도 있고, 애들 신경계, 그 다음에 호르몬, 방어, 그래 육평 치고 그렇게 오셔갖고 이제 또 계속 연습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토픽으로 정리하는 거대. 총 60번까지 있어요. 생태계 끝까지 가면 60번이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신경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신경의 분류라고 돼 있죠. 그러면 신경의 일단 분류라고 띄워놨지만 신경계에서 쌤이 강조하는 거는 첫 번째가 요 제목처럼 신경계에 대한 분류, 요게 잘 돼야 돼요. 이 신경계 분류는 단일 문제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게 돼야지만 디귿, 니은, 디귿에서 하나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간 용어가 뭔데요? 중요한 거는 말초 신경계에서 쓰는 거다. 중추 신경계에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초 신경계 용어입니다. 그럼 얘들이 쓰이는 용어가 뭐가 있어요? 체성이냐, 자율이냐, 요 표현하고. 맞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물론 다 적혀져 있다. 두 번째는 뭐지요? 뇌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 라고 부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요? 구심성 뉴런이야, 원심성 뉴런이야, 이렇게 부르는 용어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결국에는 말초신경에 들어가는 감각과 운동 뉴런을 적당하게 이렇게 부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건 무너지면 기억력, 디귿 보기 중에 하나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에서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이제 단일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되뇌 있죠, 되뇌. 되뇌에서 좌방구, 우방구. 좌방구와 우방구. 그리고 뭐야? 두점엽, 전두엽 해가지고, 전두엽 제일 끝부분에 운동령. 그 다음에 두정엽 제일 앞부분에, 감각령. 그 다음에 연수에서의 교차. 척수에서의 교차. 요거 두 개 교차. 해가지고 방향,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방향 구분하는 거. 이게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맞죠? 전에 그려주고, 사람, 비가 좀 이상하게 막 그려주고, 왼쪽, 오른쪽 방향 주고, 그거 묻는 문제, 요거 한 문제. 다 합니다. 일단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자율신경계다. 이거 지금 녹음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니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냥 이거다. 알겠어요? 아직까지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들이 막 들어가서 묻는 거죠. 물론 야들은 묻기는 힘들지. 맞죠? 자율신경하고 대뇌 쪽은 별개니까.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쪽 문제든지 두 가지 하나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거를 좀 신경 쓰십시오.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애들이 안 틀린다는 얘기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 빨리빨리 적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람의 신경계를 이렇게 해서 중추하고 말초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지금 신경계라고 하는 기관계 안에 기관 수준이 지금 딱 두 개밖에 안 나오지. 뇌와 척수가 기관 수준이다라는 거 아시고. 그럼 중추와 말초 신경계 구단 뉴런의 차이가 뭡니까? 말초 신경계 같은 경우에 자극이 중추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감각 뉴런이 있을 거 아니냐. 맞죠? 이 감각 뉴런은 같은 말이 뭔데 방향성에 따라서 들어가니까 구심성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럼 요거 나온 거 뭡니까? 운동 뉴런이 이제 말초 신경계 맞지요? 이거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들은 원심성 뉴런이라고 불려도 된다고. 여기서는 뇌와 척수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방향이 표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뇌신경, 척수신경은 못 씁니다. 맞죠? 그래서 말초신경이 결국에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맞죠? 그러면 중추신경에는 기관은 뇌와 척수인데 여기에 들어간 뉴런은 첫 번째가 뭡니까? 연합 뉴런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연합 뉴런이 있기 때문에 중추입니다. 중추라는 말 뜻이 뭔데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면 중추입니다. 그리고 중추는 조절을 포함합니다. 명령과 조절이 포함이 되는 거다. 명령 안엔 조절이 들어간다고. 근데 조절만 있는 데는 명령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게 구분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평형, 균형, 자세, 중추 누군데? 손해제. 맞죠? 중추는 플러스 조절까지 포함된다고. 근데 눈 쪽에 관련하는 중간내, 중뇌는요. 균형 쪽에 중축하면 틀리죠. 조절만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중추는 조절이 포함되는 거대. 명령은 조절이 포함된다고. 그래서 연합뉴런이 있다. 그리고 뇌척수에는 감각뉴런하고 운동뉴런도 있는 거 알고 있자? 맞아요. 아직까지 선생님 저게 있어요. 있지랄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뇌와 척수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서 만약에 감각뉴런이 이렇게 말초신경으로 척수신경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뇌로 가야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뉴런, 이게 감각뉴런입니다. 여기서 명령을 내리고 나서 연합뉴런, 이렇게 내려온 거 있지. 이게 운동뉴런입니다. 그럼 척수신경 나가겠죠. 맞아요. 척수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감각 운동뉴런이라고. 근데 이 두 가지에는 이딴 용어 쓰시면 안 된다고. 만약에 중추신경계 감각하고 운동률이 없으면은 얘들을 쓸 이유가 사실 없어질 겁니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감각하고 운동률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말초신경계 운동률은 이제 구분할 때, 요게 이제 중요한 거지. 되뇌가 조절한다. 되뇌 조절. 그럼 체성이라 부르고, 되뇌가 조절하지 않으면은 자율이라고 부르죠. 그럼 얘가 되뇌가 조절하면 누가 조절합니까? 신경에서 배운 건 첫 번째가 중뇌죠. 순서대로라면. 그 다음에 연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워요? 척수를 배웁니다. 호르몬 들어가면 한 개 더 배우자. 간뇌를 배웁니다. 맞죠? 그제? 그래서 교감, 부교감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교감하고 부교감은 우리 몸에서 기량으로 조절하죠. 기량 관계라고 나는 익혀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왜냐면, 교감신경은 기량으로 작용한다. 맞아, 틀려? 틀린 겁니다. 기량은 두 개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감과 부교감은 기량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대. 하나 갖고 기량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틀린 거야. 그럼 그런 보기 너희들 잘 틀린다고. 그래서 기량은 관계라고 익히세요. 교감신경은 기량 관계다. 그럼 관계가 없잖아. 그럼 틀린 말이라고. 알겠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조 많이 했다 호르몬 할 때. 그러면 신경에서 배우는 게 뭐라고? 첫 번째가 뇌를 배우제. 두 번째가 척수를 배우고. 체성은 끝났어요, 벌써. 세 번째가 자율이고. 이 자율이 별표 3개다라고 개념 완성 시즌 첫 번째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다 해드렸다, 맞죠? 그래서 주로 요 세 가지를 보는 거다. 그래서 쌤은 초점 맞추는 게 요거 하나 하고 자율신경 요거 맞출 겁니다.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은 신경계 분류 요건 아까 얘기를 다 했지요. 그래서 중추에 따라서 이 중추라는 말은 명령을 누가 내리냐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운동 유론에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성이냐 자율이냐. 됐어요? 그러니까 감각 유론에는 체성이다 자율이다 쓰면 안 됩니다. 감각 유론에는 아무것도 붙이면 안 돼요. 체성 감각 그러면 틀린 겁니다. 자율에도 체성 붙이면 틀린 겁니다. 그 감각에다 자율 붙이면 틀린 거야. 두 번째가 연결 방식이죠. 그래서 뇌와 직접 연결되면 요거를 우리는 뇌신경이라고 부르고, 척수와 직접 연결되면 요거를 우리는 척수신경이라고 부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요거 우리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감각유론을 그려라. 그럼 감각유론 그릴 때는 두 가지를 그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감각 이렇게 그려가지고 뇌로 직접 들어가게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척수 통해서 들어가는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그리고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자극의 전달부터 신경까지는 감각유론 나오면 무조건 조심하세요. 신경세포체 동그라미 딱 치시고 흘러가는 방향을 제발 표시를 하시고, 그럼 흘러가는 방향이 되니까 이쪽 부위가 뭔데요? 가지돌기 쪽이죠. 이게 가지돌기 쪽이죠? 여기가 축삭돌기 말단 쪽이죠? 여기 가지돌기 축삭돌기 말단 쪽이죠? 그래서 감각유론 나오면 무조건 조심해라. 감각유론이 나올 때 오답률이 확 올라갑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대로 안 본다는 얘기다. 알겠어요? 그래서 감각유론 나올 때마다 쌤이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러면 얘들 두 가지는 다 뭔데? 말초신경계는 감각유론이면서 구심성이제. 그러니까 얘는 뇌로 직접 들어갔거든. 그래서 뇌신경이라고 부르면 되고, 얘는 척수를 통해서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척수신경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럼 척수신경으로 들어간 감각유론은 뇌로 가야 되잖아. 그제?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뇌로 올라가는 유론이 있다고. 쌤, 그러면 감각유론이 중추신경에 있는 거는 말초하고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거는 말초 그림이 돼. 신경세포체가 옆에 있는 거. 축삭돌 옆에 있는 거는, 말초신경의 감각이야. 중추신경계는 감각유론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있다는 거 말면 돼. 있다는 거 알면 돼. 그 다음에 운동유론이잖아. 그죠? 운동유론 그리려면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죠.
이렇게 그려주시든가, 아니면 척수 타고 내려와서 척수에서 빠지는 걸로 그려주시든가. 그럼 둘 다 뭔데? 둘 다 운동 유런이 되겠지요? 맞나요? 원심성 유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위에 거는 뭔데? 뇌에서 직접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뇌신경이라고 하면 되고, 밑에 거는 척수신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중추신경계 말고 말초에 있는 감각과 말초에 있는 운동 유런 다 말이집이다. 그거는 뒤에 자율신경 할 때 말이집 한 방에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감각 유런 무조건 조심해라. 방향성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적는데, 들어가는 쪽이다 라고 해서 구심성, 나오는 쪽이다 해서 원심성. 그래서 이 감각 유런이 구심성 유런하고 같은 말이죠. 원래는 구심성하고 원심성이 분류로 쓰인 건 아닙니다. 신경계에서 유런 이름이 너무 복잡하고 막 구분이 사실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분 제대로 안 되는 거 그냥 쉽게 가자. 그래서 들어가면 구심성, 나오면 원심성 이렇게 퉁치자. 해서 원래 나온 용어인데 그냥 수능에서는 분류라는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어머나, 여기 원심성 쓰면 안 되지요. 운동 유런이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얘들은 다 어디 쓴다고? 말초 신경계에 쓰는 용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적을 줄 아시겠죠?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 최성신경, 자율신경은 운동신경의 말초에서 쓰는 거지 감각에는 이런 말을 붙이면 안 된다는 거다. 알겠습니까? 돼서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뇌의 구조와 기능이다. 그래서 요거는 물론 뭐 출제 토픽 뭐 이렇게 번호는 적혀져 있지만 총 60가지로 쌤이 만든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능한 거는 별표를 따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뇌의 구조와 기능,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뇌의 구조와 기능은 중요한 거대. 그래서 바로 그림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시즌 1 할 때 다 설명드렸지? 맞지요? 그래서 지금은 익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일단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되뇌다. 이거 되뇌 한번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좌우 방구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 좌우 방구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 되뇌가 좌우 방구면은 좌우 방구인 게 한 개 더 있죠. 그게 뭡니까? 손해입니다. 손해는 좌우 방구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뇌 좌우 방구는 전두엽, 두정엽, 좌방구, 우방구, 척수, 연수, 신경교차, 그게 한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는 따로 한다고. 알겠나요? 그래서 좌우 방구 2개 돼. 야는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되뇌 겉질이 이쪽 부위죠. 여기가 되뇌 겉질입니다. 그 다음 되뇌 속질은 요 안쪽이죠. 맞지요? 물론 시즌 1에서도 쌤 신경세포체가 왜 저기 많고 축삭돌기가 왜 안에 많은지 설명 다 드렸다. 지금은 그런 거 빼겠습니다. 그래서 되뇌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많다. 그래서 회색질이죠. 그럼 우리가 뉴런을 그리면 뉴런이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요? 뉴런이 이렇게 생기면 이 신경세포체가 많다는 얘기, 여기는 핵부터에서 세포 소유관이 많거든. 여기가 어둡게 보여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세포막이 많기 때문에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많은 데가 어둡고 요게 많은 데가 밝은 데다. 알겠습니까? 정해진 게 정해진 거, 회색질. 그러면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게 뭔데? 속질은 축삭돌기가 많아서 백색질이다.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릴 게 있고 안 헷갈릴 게 있다. 이건 무조건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이 신경세포체가 많다는 말을 우리는 시냅스 접합이 형성되어 있는 부위라고 적어주기도 하죠. 요거는 많이 묻는 표현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주름이 많아서 편적이 뭐 일반적으로 넓은 구조고, 뭐 진화가 많이 돼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고등정신 활동은 뭐 학습, 기억, 정서, 판단, 추리, 오만 거 다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죠. 수위 운동의 중추 동그라미 치시고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위 운동의 중추는 결국 뭘 움직이는 거고, 얘들이 우리 몸에 있는 골격근을 의식적으로 움직일 때 쓰는 거죠. 맞지요? 그래서 골격근 움직이는 거는 대부분이 되뇌가 중추입니다. 되뇌가 중추 아닐 때가 있죠. 그게 뭔데요? 무릎 반사, 해피 반사, 그 다음에 추울 때 몸 뜨는 거, 3가지 말고는 수능에서 다루지 않는다. 맞지?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된다. 알겠죠? 더는 안 해. 그럼 이제 손해로 내려가 보자. 중추기 때문에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지? 수위 운동 조절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다가 중추 딱 적어주시고, X입니다. X.
명령 못 내립니다. 손해는 명령이 내려지고 난 그 명령이 잘 수행되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손해는 그 다음에 자세 균형, 여기에 중추입니다. 중추. 그러니까 이 말은 운동선수한테서 운동선수들이 발달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지요? 스포츠 뉴스 이런 거 보면 마지막에 그 스포츠 뉴스에서 제일 좀 유명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자세 슬로우 모션 나오잖아. 간지 작살이다, 맞지요?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폼 나는 거지. 우리가 하면 개폼이죠. 요게 못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운동 원래 어릴 때부터 하는 거다, 어릴 때.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공부 말고 할 게 없어, 이제. 어릴 때부터 운동한 것도 아니고, 미술 한 것도, 음악도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공부밖에 없구나. 기억 알겠죠? 공부 하나에 나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 농담처럼 진담을 얘기해버렸네.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럼 지금 자세 균형 유지, 중추 나왔잖아. 그럼 요거하고 구분해서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중내가서 평형 조절이다. 여기는 중추가 아닙니다. 자세, 균형, 평형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내서인데 동공반사, 안구 조절, 중추. 그 중추 여기서 동공반사 요거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내는 눈이다, 눈 쪽에 해당하는 중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학생이 물어요. 쌤, 보는 거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보기 위한 조절하고 관계 있는 거다. 보는 거는 빛이 들어가서 시세포 망막에 맺히는 거잖아. 맞죠? 그거는 후두엽 쪽으로 가는 거야. 얘는 보기 위한 조절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왔는 김에 보고 가는 거죠. 간내는 혈당, 삼투, 체온 조절에 중추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호르몬 가서 하는 거죠. 그럼 내교는요, 옆에다가 하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교는 교육과정 아니대. 내교 옆에다가, 얘들은 호흡 관련하는 거구나 정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맞지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연수, 요게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연수는 다 중요하다, 세 가지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화순환 호흡의 조절 중추다. 중추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소화순환 호흡 줄 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자 더 추가하겠습니다. 반사 중추라고 하면 맞다 했어, 틀렸다 했어? 반사 중추 맞아, 틀려요? 맞는 겁니다. 이거 반사 들어가면 학생들이, 반사가 뭐야? 얘가 반사지.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아닙니다. 반사란 말은 다른 말이 뭔데요? 반사는 다른 말이 무의식적으로 반응이려면 무의식적 반응은 무조건 반사입니다. 얘들 소화, 순환, 호흡 알아서 움직이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아까 문제 표현을 쓰면 자발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내가 움직이지 마 한다고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그건 무조건 반사입니다. 반사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여기 반사 중추 돼 있죠. 여기는 괄호 하시고 반사 중추는 중추인데 얘들은 쉬워요. 눈을 제외한 얼굴에서 일어나는, 눈 제외한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연수가 반사 중추라고 하시면 됩니다. 쉽잖아요. 눈은 무조건 중내. 쌤, 눈인데 중내 아니면 절대 안 나옵니다. 신경을 쓰지 마라. 우리는 신경계라고 하는 신경학을 배우는 게 아니다. 수능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고, 수능은 절대로.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눈 빼고 얼굴 쪽의 반사는 다 연수입니다. 쌤, 얼굴 쪽에 연수가 아닌 거 물으면 어떡합니까? 절대 안 묻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얼굴 쪽에 눈 빼고 다 알겠어? 중내 평형 조절 중추라는 거예요. 중추. 아니지. 당연히. 잘했어. 요래. 그 다음에 신경교차죠. 신경교차. 그러니까 요거 좌방구, 우방구. 연수에서 신경교차. 그 다음에 좌방구, 우방구에서 위치에 따라, 기능에 따라 감각형, 연합형, 운동형. 그 다음에 점두역, 후두역. 그게 짬뽕돼서 문제 하나 나온다고. 그럼 여기 하나만 더 쓰면 됩니다. 요가 척수죠, 척수. 척수에서도 일부 신경교차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일부 신경교차라고. 알겠죠?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맨날 첫날 연수만 신경교차로 배우고 있거든. 그래서 척수에서도 일부 신경교차 일난다는 거 아시면 된다. 이따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다시 용을 한번 써보면 얘가 전체가 되뇌잖아. 그제? 겉지를 좀 두껍게 그렸다. 얘가 간내고 얘가 중내지요.
얘가 뇌교지요. 교육과정 아닙니다. 뇌교는. 얘가 연수지요. 얘가 소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뇌, 뇌교, 연수 얘들은 뇌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해서 요거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 뭐라 불러요? 뇌줄기라고 부름까지 아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그 교수님에 따라서는 간뇌를 뇌줄기로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치를 본 내용은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뇌는 안 묻습니다. 근데 평가는 또 물은 적이 있죠. 물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뇌줄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게 수능에서 묻는 제일 기본이 돼.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백지 복습하시면서 확실하게 익히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심화 문제라고 돼 있지, 그제? 그래서 이런 것들 쌤이 문제를 다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답책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쌤이 바로 푸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쌤이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림은 중추신경 구조를 나타낸 거다. A는 각각 간뇌, 대뇌, 연수, 중뇌, 척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런 거 있을 때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어를 써요. 되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간뇌가 되겠지. 헷갈리면 뭐 중 하나로 주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척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A의 겉질은 백색질이다. A의 겉질은 회색질이래. 그제? 그래서 얘는 틀렸다. B는 기침 반사의 중추다. B 어디 갔어? B. 척수네. 틀렸죠? 기침 반사 중추는 뭐라 해야 됩니까? 눈 빼고 얼굴이니까 그냥 무조건 연수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지. 맞죠? 일단 C와 D는 모두 뇌줄기에 속한다. C와 D. 오, 얘는 맞네. E는 동무방사, 동무방사는 중뇌제. 그럼 틀렸네. A는 모두 신경조직으로. 아니죠. A, B, C, D, E는 모두가 뭔데? 얘들은 기관 수준입니다. 기관 수준. 기관 수준이기 때문에 한 종류의 조직으로만 돼 있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맞죠? 그 생투첨할 때 조직 뭐 한 4가지 배웠을걸요. 그리고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은 기관 수준이라서 한 종류 조직 그럼 틀리고 결국에는 여러 종류의 조직이 들어가 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문제 쌤이 되게 신경 써서 고른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백지 복수해 보면 요거 그대로 문제 다 들어가 있디. 꼭 풀어보시고 꼼꼼하게 용어 적어보시고 익히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대뇌 겉질 위치에 따라 구분인데 여기 위치 하나 쓰시고 요걸로 하지 말고 이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대뇌 겉질을 위치에 따라 구분하는 건데 결론이 뭔데 얘들 결론이 위치에 따라서 분업화가 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서로 협동해서 작용을 한다는 거. 요게 결론입니다. 위치에 따라 기능이 분업화되어 있으면서 서로 협동해서 작용한다. 우리는 하나씩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게,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마치 권투 글러브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방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이쪽이죠. 눈이 이쪽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칠판 뒤쪽에도 요 구조가 대칭으로 있겠죠. 맞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일단 전두엽은 손가락 4개가 있는 위치거든. 그래서 운동 겉질 요거를 기억하시는데 운동 겉질보다는 운동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운동형으로. 그 다음에 두정엽 제일 앞부분에 체감각 겉질 돼 있자. 요거를 감각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후두엽 있죠. 후두엽은 시각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척두엽은 청각, 엄지손가락 쪽이죠. 요거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적어줍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적어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하나 정도씩은 구분하자. 이거 연합령이라고 각각 있죠. 맞죠? 연합령이 또 연락이 많습니다. 연락이 많아요. 특히나 운동령 같은 경우에 여기에 운동령뿐만 아니라 여기는 연합령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연합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수능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알겠죠? 수능에서 연합령이 있다고는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로 나온다면 다 적어줄 겁니다. 요번에 EBS 수능특강 문제 중에 여기에 연합령 있는 거 문제 묻는 거 있었거든. 기억 안 나지 뭔지? 그럼 그 자료 다 줬단 말이야. 요 그림 하나 있을 겁니다. 화살표 찾아가면서 뭐 읽는데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게 지금 요거 있는지 없는지 요거 묻는 거거든. 근데 문제 다 줬어요. 그럼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는 연합령이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문제를 안 낸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묻는 거는
운동형을 묻는다. 알겠지? 운동형 있는 거. 여기는 원래 되게 복잡한 부위다. 알겠어?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대뇌 거칠 기능에 따라서 이제 또 구분할 기능 동그라미 치시고, 연합형, 감각형, 운동형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 세 가지는 전체가 다 뭡니까? 연합 뉴런입니다. 연합 뉴런. 연합 뉴런의 기능에 따라서 첫 번째, 감각형이라고 할 때는 자극이 오면 감각을 일으킨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자극이 수용이 되면 우리는 인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은 들어가 있지 않다. 누가 찌르네? 찔려서. 누가 찌른지는 관계없어. 내가 찌르든 누가 찌르든 무조건 누가 찌른 걸로 느낍니다. 근데 얘가 이제 연합형을 딱 가게 되면 감각에서 들은 정보가 분석, 통합, 분석되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 명령은 누구를 거쳐서 나가? 연합형의 명령이 운동형을 거쳐서 나가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종종 묻는 게 운동형에서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걸로 수능에서는 배운단 말이야. 알겠어요? 연합형이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 운동형 거쳐서 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운동형을 거쳐서 나간다. 운동형 자체가 명령 내린 거 우리는 배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물을 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신에 연합형에서 명령이 주어진다라고는 물어도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주면 명령 운동형이 그러면 안 된다고. 명령이 거쳐서 가는 거대.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제일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또 공부 원학 안 하면 이래 갑니다. 이 감각형이 감각유론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 연합유론 앞에 적어놨자. 그러니까 이 운동형을 쌤 운동유론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이거는 곤란하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문제로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 문제로. 그러면 요거를 풀기 전에 쌤이 좀 간단하게 좀 조심해야 될 거를 좀 그려볼게요. 조심해야 될 걸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쌤이 강조했는 거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두 개를 샥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띵을 할게요. 반띵. 반띵 할게요. 반띵.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는 전두엽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는 전두엽이 아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두엽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아랫부분은 뭔데? 두정엽이자. 이쪽이 두정엽이 되겠죠. 그래서 전두엽의 위치를 제발 조심해라. 제발. 하여튼 이 글이 나왔다 그러면 오답력 확 올라갑니다. 왜? 이래 적어줘도 우리는 그냥 이래 쳐다본다니까. 그러다가 더 중요한 거는 쌤 생각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전두엽 끝부분에 여기에 운동형이 있는지 감각형이 그 정도 공부 안 합니다, 애들이. 안 한다니까. 전두엽 끝부분에 운동형인지 감각형인지 공부를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이 운동형이다, 운동형. 요거 운동형입니다, 운동형. 여기 쓸게요. 운동형입니다, 운동형. 그러면 나머지 반대쪽이 두정엽이제? 두정엽에 시작하는 부위, 첫 부위, 여기 빨간색으로 입힐게요. 여기 있는 첫 부위, 여기가 뭐가 되는데, 감각형, 감각형. 이게 감각형이라고 애들이 공부를 이 정도까지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구분하고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겁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전두엽 끝부분 운동형 알고 있었습니까? 그거 공부 안 한다니까, 그것까지.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거 왜 중요한데? 이 그림 문제니까. 기출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재탕이지, 재탕. 막 첨가해갖고 또 만들어내고 막 그래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돼? 방향이 구분돼야 되겠죠? 눈이 위로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쌤이 지금 이래서 있는 거야, 하늘 보면서. 그럼 여기가 뭔데? 왼쪽이죠. 왼쪽이죠. 여기가 오른쪽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뭔데? 결국에는 여기가 좌방구가 되고, 이쪽이 우방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뭔데? 눈이 밑으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쌤이 이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라서 이쪽이 오른쪽이 돼요. 여기가 왼쪽이 되죠. 그럼 반대로 여기가 우방구입니다. 여기가 좌방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이 구분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 한 개 더 긋는 거야. 좌방구, 우방구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 가지 딱 정해진 건 뭔데? 오른쪽에서 받아들인 정보는 무조건 어디로 간다고?
좌방구 여기에 어딘가로 첫 번째 들어가는 경로는 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 들어가고 나서 앞에서 봤듯이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묻지 않으니까. 아니면 자료 다 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들어가서, 관광형 들어가서, 아이고, 운동회 표시해버렸네? 여기 표시하지. 관광형 밑에 있죠. 쏘리. 이쪽에 어딘가로 들어간단 말이야. 관광형으로. 맞죠? 그래서 뭐 앞뒤로, 좌우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만약에 오른쪽 움직이고 싶다. 마지막 나오는 경로, 마지막 거치는 경로가 어딘데, 여기를 통해서 나오면 오른쪽을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되뇌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위치와 좌우 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되뇌에서 거쳐서 나오는 위치는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좌우가 구분 안 되면 이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경로는 얘가 1번이다. 연합령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신경 쓸 거 아닙니다. 다 주고 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동형 거쳐서 나온 거는 요게 마지막 경로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 들어가는 경로, 마지막 경로, 1번, 2번 번호 매겨놨다. 그럼 만약에 왼쪽으로 들어온 정보는 무조건 어디 가게 돼 있어? 관광형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겠지? 그래서 뭐 앞뒤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 결국에는 왼쪽 움직일 때는 운동형 오른쪽에서 마지막 경로를 타고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연수에서 교차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그림 두 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시험은 틀리게 만드는 거잖아. 이거 묻는다, 이거. 밑에 주면. 조심하세요. 저건 좀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실수 안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은 사람 되뇌 좌방구 운동형, 우방구 관광형. 그래서 이렇게 다 구분시켜 놨다. 그러니까 여기서 좌방구니까, 좌방구 운동형이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거 뭔데, 오른쪽에서 준 정보가 연속과 껴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A다가 자극 주면 어떻게 돼요? 좌방구 운동형이 A니까 여기서 연속과 껴서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손가락이 까딱까딱거리는 거다. 그럼 여기 자극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른쪽 무릎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자극 주면 어떻게 돼요? 우방구 관광형이 이제 왼쪽 정보가 첫 번째 들어간 경로입니다. 무릎을 누가 건드린 걸로 착각하는 거지. 건드린 사람 없어요? 또 요거 건드리면 우방구니까 왼쪽 입술 누가 간지럽히는 건드리는 걸로 인지를 한다는 거다. 그 말이다, 그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겉질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 연합률을 얘기하는 거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합령은 많아요. 근데 관광형과 운동형의 위치는 정해져 있고, 대뇌로 들어간 첫 번째 경로, 대뇌에서 나오는 마지막 경로, 그게 좌우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A 역지상 좌우 치면 오른손에 손가락이 움직인다. 그리고 좌방구니까 오른손이 오른손 움직이겠죠? B의 역지상 좌우 주면 흥분은 C로 져. 이건 말도 안 되지. 여기서 이리 왜 가냐? 첫 번째 경우 여기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왼쪽을 움직이고 싶다. 왼쪽 감각이 왼쪽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어디야? 이쪽에서 정보가 나가겠지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왼쪽은 운동의 오른쪽은 감각형이잖아. 그제? 여기서 이쪽으로 정보가 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일단 D는 감각유론 틀렸죠. D는 뭔데? 연합유론입니다. 연합유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야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봐봐요. 요거 시즌 1 할 때도 다 보여드렸죠. 이걸 쌤이 왜 다시 넣어놨냐면 수능에서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비율이 좀 다르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 손보다 얼굴이 더 예민하다. 이렇게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얼굴이 더 예민하다, 더 민감하다. 이렇게 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료 해석이니까 주겠죠. 그림이 클수록 더 예민하다라고 적어주겠지. 원래 그 그림이니까.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주면 틀린 거. 이거 틀린 거. 얼굴보다 손이 더 예민합니다. 지금 이 얼굴이잖아. 야를 확대한 거야, 확대. 손은 이만큼 크잖아. 그지요? 그래서 요거를 까먹지 말라고 쌤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더 집어놨습니다. 이 얘기할 때 귀싸대기 연락이 잘 때리게 생겼죠? 팍 하면 귀 아작 나겠죠? 이게 이만 크다니까. 손이 제일 예민하대. 그 다음에 혀입니다, 혀. 우리는 말을 하잖아, 언어구사. 맞아요. 그러니까 손이 제일 예민하다는 지식은 그냥 하나 알고 계시라고.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개념 심화 문제지요. 어제도 아마 한 20분 정도 더 했습니다. 나도 빨리 마치고 싶다. 간내, 연수, 척수제, 간내, 연수, 척수다. 그럼 여기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쓰시면 되잖아. 맞지요? 네 줄기를 구성하니까 연수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중추는 거기 있는 거 간내제. 맞지요? 그 다음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척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척수 표현이죠. 그죠? 그러면 바로 체크하면 되잖아. A는 호흡 운동 조절한다. 맞지요? 중추는 조절도 포함한다 그랬다. 기억은 간내 C다 하보다 맞네. C는 척수다 맞네. 답은 5번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거 적으면서 푸는 습관 들이라고 쌤이 일부러 문제 이런 거 집어넣고 막 하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토픽 27번. 척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척수에 대해서. 척수 요거 나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지.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감각유런. 그 다음에 두 번째, 후근. 그 다음에 세 번째, 등 쪽.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감각유런은 후근을 통해서 등 쪽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근자 요거는 근육이 아니대. 근육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경다발입니다. 여기 하나가 있는 게 원래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하나만 대표로 그린 거지. 이거 신경세포체제.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딱 표시하는 습관 들이시라. 알겠습니까? 저거 세 가지는 익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운동유런이제, 운동유런, 정근이제, 배 쪽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들은 세 가지씩 같이 움직이는 거다. 문제로 보기로 많이 물어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뭔데? 연합유런 적혀져 있지?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보통 때 작용을 하게 되면 그게 반상거지요. 평소에는 얘가 작용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방향을 적어야 돼. 지금 여기가 등이잖아, 등.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 오른쪽, 왼쪽. 이래서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래서 있는 거잖아. 등이잖아, 등. 등이잖아. 뒤쪽이 등이잖아. 그래서 이쪽 방향이 왼쪽입니다. 왼쪽. 여기가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가 척수까지 연결돼서 그림을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원래 정보는 뭔데? 왼쪽의 정보 이렇게 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척수 타고 쭉 올라가겠지. 감각유런 연수 꺾입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경로가 어딘데? 여기가 왼쪽이니까 우방구의 감각에 먼저 들어간다고.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그럼 결국 오른쪽 움직이고 싶다면 마지막 경로가 어디야? 왼쪽 움직이는 거니까 우방구의 운동에서 내려와서 연수 꺾여서 쭉 가서 이리 간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요래 나가면 내가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샥 도는 게 회피 반사할때가 중추인 거지. 그죠? 맞죠? 그건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넘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거를 기억해야 되겠죠? 백색질, 회색질 맞죠? 백색질은 어디야? 척수 겉질이죠. 대뇌하고 반대입니다. 그래, 척수 겉질, 백색질이다. 이거 색깔 기억하시고, 여기 뭐가 많은 거야? 그 축삭 돌기가 많은 거죠. 축삭 돌기가 많으면은 밝다 그랬잖아. 맞죠? 그럼 회색질은 뭔데요? 척수 속질이죠. 맞지요? 그래서 이 척수 속질 회색질 이유는 신경세포체가 많다. 귀찮지만 한 번 더 적어줍시다. 시냅스 접합이 형성되어 있다고. 시냅스 접합이 형성되어 있는 부위라고 한마디를 더 적어줍시다. 척수 구조는 이 정도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오른쪽에 척수를 통한 흥분 전달 경로되어 있자. 그 그림 나오면 우리는 뭐부터 무조건 적어야 돼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방향부터 적으셔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보여야 돼? 감각유런이 보이고, 얘가 등 쪽인 게 적히고, 얘가 배 쪽인 게 적혀야지만 방향이 아까처럼 구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겠지? 그럼 여기가 뭔데요? 여기가 좌방구 쪽이면 좌방구. 여기가 우방구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표시되어 있잖아. 요게 올라가는 거. 여기가 어디고? 좌방구의 감각역입니다. 두정엽 앞부분입니다. 여기가 뭔데요? 전두엽 끝부분, 운동령에 해당하는 운동령.
전두엽 끝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연수에서 지금 교차가 일어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은 연수 교차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척수에서 연합유련이 작용하면 회피 반사다. 됐습니까? 그리고 골격근이 돼 있죠. 골격근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되뇌 중추입니다. 대부분은. 얘가 중추일 때도 있어요. 회피 반사. 추울 때, 물론 추울 때는 시당하부지만, 그냥 추울 땐 빼야 되겠다. 회피 반사.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척수 기능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신경 전달 통로다. 신경 전달 통로란 말이 뭔데? 요게 지금 신경 전달 통로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 올라가는 거. 요게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 요게 그 중추신경계 척수에 있는 감각뉴런이라고. 내려오는 거. 이게 중추신경계에 있는 운동뉴런이라고. 그러니까 신경 전달 통로로서의 첫 번째 기능이 척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지면 이쪽 밑으로 다 마비가 오는 거죠. 두 번째가 일부 신경교차다. 요거는 문제로 보면 되고, 반사 중추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맞지요? 반사 중추가 중요하다. 그래서 반사 중추를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게 우리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무릎 반사를 배우죠. 무릎 반사를 배우고, 두 번째가 뭐지요? 회피 반사를 배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배뇨 반사를 배웁니다. 맞지요? 그제? 근데 얘들은 두 개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돼야 돼요? 여기서 구분이 돼야 됩니다. 무릎 반사하고 회피 반사는 결국에는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체성 운동 유런이다. 체성이 돼, 체성. 체성 운동 유런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골격근이 붙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뼈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맞죠? 그럼 배뇨 반사는 얘들은 자율신경이죠. 자율신경이 돼, 자율신경. 알겠죠? 자율신경. 그러니까 얘는 골격근이 아니대. 자율신경 연결돼 있다고. 그러니까 배뇨 반사는 어디서 배우는 거야? 자율신경계 가서 배운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척수에서는 무릎 반사와 회피 반사 두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봐볼까요? 밑에 문제 있죠? 개념 심화. 4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가 나타낸 거고, 손상되어 마비가 왔다. 마비가 왔다. 그래서 손상된 부위가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죠.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데, 통각, 감각뉴런이제 오른쪽이죠? 그럼 통각 같은 경우 쭉 올 때 여기서 척수에서 교차되는 거, 이거 그림 하나만 기억해 놓으라고. 통각은 척수에서 교차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경 교차되는 거는 통각, 감각 뉴런이 이렇게 교차되는 거, 운동 뉴런하고는 관계없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통각은 인지를 할 거지만 촉각은 연수에서 교차되기 때문에 촉각은 인지 못한다는 게 문제 그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근육, 요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점선. 연수에서 교차되고 있죠. 그래서 왼쪽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럼 여기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방구 운동형. 전두엽 끝부분이다. 구분할 수 있겠지, 이제? 그래서 연수에서 교차되는 척수 교차는 이거를 구분 잘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답책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억과 니은은 모두 체성신경계에 해석한다. 그래, 속하지. 기억 감각뉴런이잖아. 틀렸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야는 아닙니다. 쏘리. 니은은 맞죠? 틀렸습니다. 오른손을 가시에 찔려도 통증을 느낄 수 없다. 느낄 수 있죠? 척수에 교차됐기 때문에 느낄 수 있습니다. 틀렸네. 이 사람은 왼쪽 발로 공을 차는 의식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운동은 이렇게 거쳐서 나오는 거라서 손상된 부위 지나가지 않거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번이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척수 반사, 무릎 반사, 회피 반사, 요거 이제 좀 보면 되겠죠. 무릎 반사하고 회피 반사하고는 그림이 다르다는 것부터 먼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 반사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항상 우리는 뭐라고 먼저 적고 시작해야 돼? 화살표 방향을 보시고, 무릎 반사는 대퇴근 수축이다. 그 다음 오금근은 이완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알겠죠? 선 따라 잘 가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감각유는 반드시 보시고, 요것도 쌤이 앞에서 다 그림을 다 그려줬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대퇴근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감각유런을 타고 정보가 이동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합니다. 동그라미. 그럼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는 운동 유런 있죠? 요 운동 유런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두 번째, 열암 유런 있는 쪽으로 가는 운동 유런, 즉 오금근 이완시키는 운동 유런은 얘들은 활동 전이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AB가 적혀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 A가 뭐가 되는데, 요 그림이게 되겠죠? 요게 A가 되겠죠? 얘는 B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어날 현상이 뭔데요? 요 사이에서는 아세틸콜린 다 분비됩니다. 여기도 아세틸콜린 분비됩니다. 기억나지요? 수축하는 쪽에서 아세틸콜린 분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아세틸콜린 분비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결론이 뭐고, 이 연암 유런이 있잖아. 이 연암은 여기서 했는 역할이 뭐지요? 요거를 확대해서 그리면, 지금 요거 그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연암 유런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운동 유런이 오금근 연결돼서 이렇게 나가는 구조 있잖아. 그죠? 여기서는 활동전이 발생합니다. 활동전이가 발생을 해요. 이게 활동전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연암 유런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야가 하는 역할을 뭐라 그랬어요? 이게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말을 했거든. 기억나십니까? 물론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이름이 뭔지는 절대 안 묻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릎 반사가 왜 중추가 척수에 있는 연암유는 왜 척수라는 말을 쓰지요? 하지 말라고 명령 내린 겁니다. 하라는 것만 명령이 아니대. 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이다. 그래서 이쪽에서 억제성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활동전이가 발생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육은 무조건 수축하는 쪽에서 아세틸콜린 분비되는 거다. 얘는 이완되는 거잖아. 풀리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비되는 위치를 찾으면 당연히 여기서 분비가 되겠지. 여기서도 분비가 되겠지. 여도 분비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아세틸콜린이 아니라고. 신경전달 물질이 억제성 물질이라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릎 반사 의의를 잠깐 가르쳐 주면 요게 왜 이런다 그래서 무릎 반사 사람한테 형성되는 신경 전달 경로 중에 제일 간단한 형태입니다. 뉴런 딱 2개, 뉴런 딱 3개. 맞죠?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의의는 아니지. 그럼 무릎 반사 우리 몸에 해주는 역할이 뭔데? 중력에 대항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중력이 잡아 당기는 거 의식하면서 조심해서 걱정해서 걷는 건 절대 없다. 맞죠? 그래서 무릎 반사는 들리는 게 무릎 반사지 내리는 건 무릎 반사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얘가 수축되는 게 무릎 반사인 거지 대퇴근 이완이고 오금근 수축은 무릎 반사가 아니라고 절대로. 알겠어요? 그럼 회피 반사는 뭔데요? 위험할 때 피하는 거죠. 그리고 회피 반사 그림은 무릎 반사하고 다릅니다. 물론 요거는 팔이지만 다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야, 그 동물 개다리 있잖아, 개다리. 개다리 뒷다리가 앞으로 돌리면 팔이 되는 거잖아. 맞잖아요. 똑같잖아. 돌리면은 다리라니까. 돌리면 팔이 되는 거고. 좀 요래돼 있잖아. 돌리면 요 무릎이잖아. 맞죠? 요래 드는 게 무릎 반사잖아. 그 요래 드는 게 회피 반사일 수도 있다고. 당기는 것도 회피 반사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가능하다고. 여기서는 밑에 찔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깜짝 요겁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연결 방식이 강강유론 타고 들어가서 연암유론 2개 있죠. 그래서 이게 그림이 다른 거야. 무릎 반사는 연암유론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피 반사 연암 2개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에는 무릎 반사 경로도 따로 있고 회피 반사 경로도 따로 있고 팔꿈치에는 무릎 반사 있어요? 없지. 중력에 대항하는 힘이라니까. 증기 보행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무릎 반사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연암유론 그림이 다르지? 그럼 경로를 따져봅시다.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각률은 요거 타고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쭉 흘러가겠지요. 그럼 요렇게 해서 요 손 잘 따라가요. 그럼 이게 들리는 쪽이니까 지금 여기가 수축이제, 여기가 이완이제, 수축되는 쪽에서 활동 전이 발생한다니까. 그럼 이완되는 쪽에서는 활동 전이가 절대로 발생 안 합니다. 이거부터 적고 나서 따라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활동 전이 발생하고 안 하고는 왜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연합뉴런이 활동이 발생해서 이쪽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게 작용을 한 거고, 아세틸콜린이. 그러면은 이쪽은 뭡니까?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게,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게 작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쪽 무릎 반사, 힙 반사 그림을 조금 더 상세히 보시고 싶으시면, 그 건솔 들어가면은 그거 아직 다 안 지우고 놔뒀다. 고개싱에 들어가면 무릎 반사, 힙 반사 그림 상세히 그려놨습니다. 쫙 펼쳐가지고, 맞죠? 그래서 이 정도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내가 보기에는 없다. 너무 한쪽이 치우쳐져 있잖아, 이거는. 그제? 근데 뭐 어차피 뭐 수능이라 하는 게 요새는 마탱이가 가갖고 뭐를 해도 불만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제? 그래서 잘 알아놓자. 그래서 무조건 반사, 요거 아까도 얘기 다 했죠?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줄을 치면은 중뇌, 연수, 척수 요거 세 개가 중추다. 간내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중뇌, 연수, 척수 반사돼 있죠. 맞나요? 그럼 중뇌 반사일 때는 얘들이 뭘 조절합니까? 눈 쪽이다 라고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수 반사는 뭘 조절하는 겁니까? 심장하고 소화, 순환, 호흡이제, 심장, 위, 뭐 소장, 그 다음에 호흡 관련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 그 다음에 또 한 개 뭐 있어요? 눈 제외한 얼굴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연수가 조절합니다. 그럼 척수에서 반사 일어나는 거는 배뇨 반사지요. 그럼 쌤 이거를 왜 먼저 적었는데? 야들 다 어디서 배워? 자율신경에서 배운다니까. 이건 자율신경이야. 지금 척수에서 배운 거 뭔데? 무릎 반사, 회피 반사지요. 그래서 이 척수 반사 중에 이거는 색깔 바꿔서 적을게요. 요거 중에서 무릎 반사, 회피 반사. 이 무릎 반사, 회피 반사 요거 두 가지는 뭐야? 골격근 연결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는 골격근 연결이라고 하는 거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체성 운동 연결입니다. 체성 운동 연결이라고 자율운동 연결 그러면 안 된다고. 아까 적었잖아, 맞죠? 얘들은 체성 운동이 돼. 체성 운동. 자율이라 그러면 안 돼요. 체성 운동이다. 같은 유런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때 같은 유런을 쓰기 때문에 이걸 체성이라 그래야 되지 자율이라 그러시면 안 된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무릎 반사, 회피 반사, 요거. 알겠어요? 체성 운동 연결이다. 그래서 얘들이 우리 몸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말 쓰잖아. 선조치 후보고다. 선조치 후보고란 말 쓰잖아. 선조치 누가 합니까? 척수가. 후보고는 대뇌한테 가는 거다. 그래서 대뇌한테 정보 간다는 것까지는 아셔야 되겠죠. 다 돼갑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그림 있잖아. 그죠? 이 그림도 많이 나옵니다. 봐봐요. 망치 때렸어. 활동률이 발생해서 흘러가다가 지금 요렇게 돌아가면 뭔데? 요게 무릎 반사제. 1번이면 맞죠? 그리고 나서 위로도 올라간다고. 뒤로도 간다고. 조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무릎 반사입니다. 망치에 의한 자극은 A, B, C 말도 안 되죠. 무릎 반사는 CBA죠. 의식적으로 움직인다면 C, D, A로 갈 겁니다. 맞죠? 의식적으로 갈 때는 B를 거치면 안 됩니다. 망치에 의한 자극은 D로 전달되지 않는다. 전달되죠. A는 체성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렸고 야만 맞지요. 그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회피 반사 그림입니다. 그럼 회피 반사 그림이니까 마찬가지로 드는 거니까 얘가 수축이고 얘가 이완이다. 요거부터 적어놓고 시작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A는 감각뉴런이죠. 틀렸다. C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척수 속질의 신경세포 형성하고 있죠. 이 반사 과정에서 A에서 B로 흥분의 전달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맞죠? A, B, C 일어납니다. 그럼 만약에 밑에 있는 뉴런 여기다가 D로 한다면 D.
D. 그럼 D에서 활동전이 발생하냐고 묻는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활동전이 발생하냐고 묻는다면 발생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완되는 쪽이라서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찔려서 내려도 됩니다. 회피 반사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됩니다. 뭐 자국이 어디 있냐 따라 달라지겠지 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니은 D가 돼서 4번이 되지, 그제? 그러면 7번 문제 보십시오. 7번 문제도 경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보실 때 항상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 해서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 제발 이거 적어라, 제발. 제발 적으세요, 제발. 알겠죠? 강강유로는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많은 것들이 운동으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되는 거지? 부교감이고, 얘가 교감이고, 얘는 체성 운동이 되겠지. 얘는 강강유런이 되지 않겠습니까? 후근을 이룬다 해서 여기 벌써 동그라미 돼 있잖아. 그죠? 후근이니까 얘가 D가 됩니다. 강강유런. 맞아요. 그럼 신경세포체가 척수의 회색질에 있다. 아니다. 그럼 어디다 해야 돼, 이거? 얘 어디 있다 그래야 돼요? 얘는 말초신경에 있다 하면 됩니다. 말초신경에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틀린 거지. 체성신경에 속하면 안 되지? 강강유런, 그제? 그러면 그 다음에 구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동그라미 봐요, 동그라미. 체성신경에 속한다. 그럼 끝났죠? 여기서 체성신경 들어가는 거는 C밖에 없잖아. 그럼 후근 아니고 정근이지. 그럼 얘는 신경세포체가 척수, 회색질 안에 있네. 맞네요. 그러면 기억하고 이것이 교감하고 부교감의 두 가지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 뭐야? 신경세포체가 척수의 회색질이 있다. 그럼 이 말이 결국 뭔데요? 척수신경으로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교감이 되니까 B가 될 거고 반대로 얘가 A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정근이지. 야도 정근이니까 틀렸네. 맞아요. 체성신경계. D는 뭐고? 요거니까 요것도 X지. 맞아요. 그럼 A는 어디 갔어? 부교함이니까 요것도 X지. 이게 간단하게 보이는데 이거를 빨리 딱딱딱 적는 거는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 빨리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디귿이다. 디귿 적어놨죠? 기억이 흥분하면, 기억이 흥분이 촉진되면 기억이 뭔데? B잖아, B. 교감이죠? 소액 분비 억제죠? 그래서 요게 틀렸다. 촉진은 억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에, 디귿과 리얼의 신경세포체는 모두 척수의 회색질에 있다. 리얼만 그렇지요. 그지요? 리얼만 그렇죠? 리얼만. 디귿은 A잖아. 부교감이잖아. 맞죠? 그래서 소장이니까 연수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 해가지고 지금 중추, 감내, 중내, 연수, 척수 또 적어놨죠? 그래서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거고, 요건 아까 적은 걸로 집에 가셔서 한번 적어 보세요. 감내 쪽이 중추가 되는 게 우리가 배운 게 혈당 조절, 그 다음에 삼투 조절,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이 감내가 중추입니다. 맞지요? 뭐 하는 김에 적자. 중내 눈이다. 그러니까 연수는 눈 빼고 눈 제외한 얼굴, 눈 제외한 얼굴에 되려는 거. 그 다음에 소화순환 호흡, 소화순환 호흡이다. 얘들이 다 자율신경계죠. 그럼 청수 쪽은 자율신경이니까 뭐라 적어야 됩니까? 배뇨 반사 하나만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자율신경이가 아니야. 최성이야, 최성. 알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2번에 자율신경 있지. 오히려 자율신경은 할 게 없어요. 왜냐? 학생들이 잘 알거든.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능 있죠? 이렇게 해서 생명유지에 필요하다 해서 적혀져 있고, 구성은 둘 다 운동 뉴런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뉴런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이 있더라, 절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쪽에 자율신경에 문제 나오면은 항상 구분하셔야 되는 게 절전 뉴런과 절정과 절후의 길이 비교를 제발 잘 하세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절정과 절후 뉴런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까지 제발 비교하셔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교감이 절전 짧고 부교감이 절전이 긴 거지. 맞죠? 그래서 길이가 길다 짧다 B로 1보다 크다 작다. 그냥 신경전달 물질 뭐 아세틸콜린이다 아드레날린이다 그거 줄 때 제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점수 던져주는 거지. 그래서 종류는 교감하고 부교감인데 교감은 흥분 쪽이고 그 다음에 부교감은 뭐야? 휴식 쪽이다.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관계는 기랑 관계였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그림 이렇게 다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짧고 길다. 그 다음에 길고 짧다. 교감, 부교감. 그 다음에 뭐야? 절전유로는 마리집입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 하나 하겠습니다. 마리집인 거, 마리집. 마리집 신경. 이 마리집 신경은 말초신경계에 해당하는 거다. 중추신경계의 마리집은 그림에 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알겠죠? 말초신경계에 마립신경이 있는데 이 마립신경이 포함되어 있는 게 첫 번째 배운 게 뭡니까? 그래, 말초신경의 감각뉴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성운동뉴런. 체성운동뉴런도 마리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절전뉴런. 교감, 부교감의 절전뉴런은 마리집이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적어 넣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신경전달 물질이죠. 요것만 아드레날린입니다. 나머지는 아세틸콜린입니다. 저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아드레날린 앞에 노루는 들어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수능에서 묻는 거 아닙니다. EBS에서나 자꾸 이래 묻는 거지. 묻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 아드레날린 똑같은 말이 뭔데? 에피네프린하고 같은 말입니다. 호르몬에서는 에피네프린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쌤이 농담 삼아 했는 게 영화 제목 중에 아드레날린은 있잖아. 안 봐도 영화 내용이 뻔하지요. 총 쏘고 막 두드려 패고 난리 나겠지. 액션 영화겠지. 근데 영화 제목 중에 에피네프린은 없습니다.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을 더 많이 쓴다는 뜻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전에 아이스크림 콘에다가 쌤이 다 그렸다. 요거를 이제 한 방에 같이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은 우리 몸에서 흥분이 일어나게 작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교감은 휴식이라고 했잖아. 두 개 관계는 기량이다. 동일한 표적 기간의 반대 기능. 그래서 얘들 두 가지는 기랑 관계다라고 하는 것까지 아시고, 동공 조절하는 중추는 뭡니까요? 중뇌제 중뇌. 중추는 중뇌입니다. 중뇌. 그러니까 심장 소장은 중추가 뭔데요? 연소지요. 그 다음에 방광은 척수지요. 중추는 여기 적겠습니다. 그래서 중뇌, 연소, 척수가 중추신경, 뇌, 척수 요게 알아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교감은요, 우리 몸에서 동시성이 중요하다 했죠. 그러니까 동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옆을떼기 척수에서 빠져나와야지만 거리가 어느 정도 공평해 가서 퍼지기 좋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얘들은 뭐라 했습니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왜냐하면 휴식하는 거라서 휴식할 때는 심장이 조금 더 빨리 원래로 돌아와도 되고 호흡이 먼저 돌아와도 되고 동시에 같이 정상이 될 이유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얘들은 효율성이다. 효율성이라는 말은 뉴런 연결, 시냅스 접합을 줄여야 됩니다. 많아지는 건 낭비가 심하니까. 맞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나온 방식은 교감은 척수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그 다음에 각각의 뉴런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길게 가는 거죠. 요게 교감이다. 절전 뉴런 하나의 정보를 그 뒤에 절후 뉴런들이 똑같은 정보로 받아들이네. 교감했네. 그 말입니다. 교감. 그럼 부교감은 뭔데요? 교감하지 않았던 뜻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지? 각각 나온다고, 각각. 그래서 동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리면 되겠죠. 중뇌에서 이렇게 촥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짧게 가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연수 쪽으로 해서 여기 연수에서 나와서 길게 가서 소장하고 심장 쪽으로 가는 구조고, 방광은요, 방광은 제일 밑에 들어가죠. 왜 그런데요? 너무 머니까 네가 해라.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방광은 제일 끝에서 길게 나와서
이렇게 짧게 가는 구조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쓰시면 절전유륜의 신경세포체에 있는 위치가 어딘데 얘는 척수 속질에 있다고. 중추는 중내 연수 척수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부교감은요, 얘가 어디 있는 거야? 얘는 중내에 있지.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연수에 있지요.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척수 속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요게 사실 문제를 제일 많이 양상하는 쪽입니다. 맞죠? 너무나 많이 나왔다. 그래도 모르지, 뭐 또 나올지. 신경에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얘기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율신경이 작용했죠. 이거는 반드시 외우십시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쌤, 이거 외워서 어디다 쓰는데? 쉬운 거는 그냥 묻는 거고, 이게 이제, 뒤로 가면은, 표적 기관에서 활동전이 발생하는 게 그림이 연계돼서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요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요거 있잖아. 확장된다고 하는 건 요건 어두울 때입니다. 어두울 때. 요거 같이 알아놓으세요. 이유는 앞에서 얘기 다 해드렸대. 수축은 밝을 때입니다. 밝을 때, 어두울 때, 밝을 때까지 기억하시고, 남은 심장박동, 호흡운동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르몬 연결되면 혈당농도 증가 반응이 교감이죠. 맞죠? 혈당농도 증가 반응. 그러니까 포당을 공급시켰다고.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산소 공급이 빨리 돼야지만 세포를 많이 해서 애들이 많이 만든다고. 맞아. 그럼 소화작용 요거 억제는 몇 가지 기억해야 되죠. 쌤 적어준 게 뭡니까? 첫 번째. 소화 억제에 그러니까 소화액의 분비가 줄어들었다. 억제됐다. 이런 말.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와 소장의 수축력이 감소되었다. 수축력이 줄어들었다. 이것도 소억제입니다. 세 번째, 위의 pH가 증가했다. 이것도 소억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기억하세요. 방광이 확장하고 수축되어 있는 요거는 뭐냐면 확장됐다는 얘기는 우리는 오줌을 안 누겠다는 뜻이다. 오줌 X입니다. 수축이 된다는 얘기는 오줌을 누겠다는 쪽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애들이 좀 묻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방광 수축과 위헌하는 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 몸이 오줌을 누고 싶어 하는 쪽으로 작용하는지 오줌을 안 누는 쪽으로 작용하는지를 묻는 거지. 우리 몸에 방광이 있잖아. 여기서 오줌 계속 한 방울씩 떨어져서 얘가 막 늘어나겠죠. 오줌이 맞죠? 얘가 오줌이 막 늘어나서 오줌 매려운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만약 오줌이 이 정도 차 있단 말이야. 차 있는데 오줌이 생성돼서 늘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방광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서 같은 상황인데 요래되면은 오줌이 확 차버리잖아. 그럼 이거 오줌 매려운 거야. 늘어나면 오줌 안 매려운 거야. 같은 상황일 때 오줌 누는 쪽 반응과 누지 않는 쪽 반응을 묻는 겁니다. 오줌이 생성돼서 오줌 매렵다는 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광 수축 이완에 해당하는 거는 조절이 대뇌 조절이 아니고 그냥 척수 조절입니다. 애기들 기저귀 차고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다 알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요도의 관략근 골격근 감소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EBS 보면. 맞지? 그 예전 EBS 문제 보면 그 그림 사실 되게 많았어요. 최근에 다시 또 막 나오는 거지. 그거 보면 그림은 계속 왔다 그린다. 그래서 EBS 문제는 확실히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있지? 시간 관계상 요거는 쌤이 좀 숙제로 낼게요. 8번부터 해서 9번, 10번, 11번, 특히 11번 요거는 조심하세요. 11번 문제 풀다가 이게 있잖아. 만약에 뭘 의미하는 거지? 그게 이해가 된다면 신경계는 아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나서 무슨 그림이야? 뭔지 모른다면 생각을 좀 더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직 안 끝났어. 개념 시험문제 12번 돼 있죠. 그럼 빛의 세기죠. 그럼 빛의 세기가 적은 거죠. 어둡죠? 교감입니다. 밝죠? 부교감입니다. 발, 부. 하나 적어놓고 풀면 틀릴 게 없다니까. 그런 거 실수하지 마시라고. 요게 되게 중요한 그림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요것도 다음 시간에 하고, 전 관계상 요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념은.
요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중추신경계 이상에 들어간 질환, 질병 이름 세 가지를 외우시면 됩니다. 말초신경계 이상에 들어가는 질병 이름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일단은 중추야 말초야 이상을 구분부터 하세요.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머릿속에 없잖아. 토킹 어반 문제는 오잖아. 그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 푸는 거다. 그래서 중추 쪽 질병인지 말초 쪽 질병인지. 그럼 하나씩만 기억해요. 치매니까 기억력 쪽이죠. 야는 자세 불안정입니다. 그리고 파킨슨은 도파민 이름까지도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다. 대신에 우울증은 뭐 기억할 거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근위축성 색상경화증. 얘들 최성 운동 신경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못 움직이겠죠. 길랭 발해준 거 넣으면은 말의 집 손상이다 정도만 익혀 놓으십시오. 요 정도만. 더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문제 건너뛴 거 같이 다 풀겠습니다. 문제 풀고 시작할 거고, 다음 주 수업은, 2회 테스트 합니다. 그리고 킬링 타임어택 문제 있죠? 킬러지, 킬러 타임어택 문제. 1에서 3회 요거 질문 받습니다. 네, 성실하게 푸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개념 문제도 들어가 있죠? 요것도 질문 다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다 합니다. 테스트 하고 나서 문제풀이 할지, 문제풀이 하고 테스트 할지는 수업 시간마다 달라질 겁니다. 분위기 보고. 알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호르몬 합니다. 호르몬 2번 나눠서 한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잠깐만.